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할 게임은 스페이스 크루 9번째 행성을 찾아서 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 트릭 테이킹 게임인데요. 우리가 이 게임을 좀 쉽게 알기 위해서는 트릭 테이킹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트릭 테이킹에서 세 가지 단어를 아시면 돼요. 수트, 리드스트, 트럼프. 이 색깔이 수트예요. 색깔이 여기 보시면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있죠? 네. 이런 게 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수트고 예. 요새는 이제 색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모양도 서로 다르게 나와요.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드스트는 뭐냐 하면 선 있죠. 선 플레이어가 첫 번째 내는 그 모양이 리드스트예요. 그럼 트럼프는 뭐냐? 트럼프는 수트 중에서 리드스트를 이길 수 있는 수트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다 이길 수 있는 깡패 같은 녀석이 바로 트럼프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조커네요? 네, 그렇죠. 뭐 조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는 트릭 테이킹 게임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단어만 아시고 하셔도 훨씬 더 게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게임의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트릭 테이킹 게임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형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떠냐 하면, 선이 예를 들면 이 색을 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이 색을 내야 돼요. 똑같이. 근데 내가 이 색이 없다. 그러면 다른 색을 내도 되지만 그 라운드에선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한 번씩 다 내죠? 그러면 숫자 가장 높은 사람이 이겨요. 리드스트에 맞는 색을 낸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한 번 다 카드를 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게임에서 라운드라 그러는데, 라운드가 아니라 트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높은 숫자를 낸 사람이 싹 가져간다. 그래서 트릭 테이킹이라 그러는 거예요. 트릭을 가져간다고 그래서. 요런 류의 게임을 트릭 테이킹이라 그러는데, 우리 보드레인저에서 했던 게임은 티추하고요, 스컬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릭 테이킹 게임은 변종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게임은 굉장히 독특한데, 왜냐하면 트릭 테이킹 게임이면서 협력 게임이에요.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규칙서가 있죠? 규칙서를 짠 뒤집으면 업무 임무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규칙서를 짠 뒤집으면 습관처럼 업무가 돼버렸네? 자, 임무 일지가 있어요. 그 우리는 이 임무 50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팀이 모여지면 그 팀이 꾸준히 모여서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승조원 명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각자 쓰시면 돼요. 핑크, 머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쓰시는데, 여기 보면 X자가 써있죠. 이 X자 뭐냐면 여기다 표시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1이 있으면 요 1의 앞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임무를 몇 번째 만에 성공을 했냐. 3번 만에 통과했으면 여기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내가 다른 팀을 또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칸에다 쭉 적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임무마다 룰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 표시가 이렇게 보이시죠, 옆에. 네,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 구성을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1부터 9까지 4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9, 4, 36, 36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켓 카드가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장의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레잉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과제 카드가 있거든요. 조그만 카드. 이거는 요 트럼프인 로켓 카드 빼고 똑같아요. 모양이랑 색깔이 다. 그 외에 여기 상기 카드, 내가 기억한다는 그 상기예요. 얘는 사령관 마커, 선플레이어, 조난 신호 토큰, 그리고 얘는 순서 토큰, 그리고 요게 통신 토큰입니다. 이제 준비 단계. 먼저 플레잉 카드 40장을 뒷면으로 섞어서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이 트릭 테이킹 게임 특성상 카드 수를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40장이기 때문에 3명이서 하실 때는 한 명이 한 장을 그냥 더 가져가시면 돼요. 따라서 모든 카드를 다 털었을 때 그 한 명은 한 장을 더 갖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선 통신 토큰 하나 가져가서 초록면 옥에 두고요. 상기 카드 한 장 가져가서 그냥 자기 앞에 두면 됩니다. 조난 신호 토큰을 그냥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과제 카드 있죠? 과제 카드 36장을 잘 섞어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 세팅이고 요거는 공통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과제 분배하기예요. 임무 지시에 나온 숫자만큼 과제 카드를 뽑아서 앞면으로 두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임무 같은 경우는 여기 카드가 2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요번 임무는 2개인 거예요. 이번 과제는. 그래서 요 2장을 순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2장을 그냥 순서대로 뽑아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건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플레잉 카드를 확인을 합니다. 각자. 그래서 만약에 내게 로켓 4카드가 있다. 요거는 이제 로켓 카드는 트럼프라고 해서 제일 세다 그랬죠.
그 중에 4는 가장 높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진 사람이 이번에 대장이 됩니다. 대장이 돼서 자기 앞에다가 요 대장 마커를 가져다 빵 놔둡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으로 과제 카드 중 한 장을 골라서 가져가게 됩니다. 대장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인이 할 수도 있고 4인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5인이기 때문에 5인이 한다 그러면 대장이 한 장 가져갔죠. 먼저 선택해서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한 장 가져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번 과제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뭐 8장이다. 그러면 8장이 돌다 보면은 여러 개 2장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과제가. 네, 그런 식으로 과제는 어떨 때는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여러 장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과제 카드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어떤 카드를 가져가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가져간 요 과제 카드 있죠. 그러면 내가 트릭에서 요 파란색 카드를 가져가면 과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요 카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트릭을 내가 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면 얘는 임무 완수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이번에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 카드를 다른 사람이 트릭을 따가 버렸어요. 그러면 임무 실패예요. 그 순간 다 지는 거예요. 협력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50가지 임무를 완성하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카드를 낼 때 과제를 보고서 내야 되죠. 네. 제가 예를 들면 파란색 8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트럼프 카드를 내거나 파란색 9를 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 게임 실패. 임무 실패. 그러니까 알아서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협력 게임이 본능적으로 못 따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쵸.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놈이 8을 내네? 난 없고 9! 하는 순간 게임 실패입니다, 이게. 본능에 따라가면 안 돼요. 협력 게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트릭 진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령관이 카드 한 장을 내요. 이렇게. 내가 사령관이 선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기 카드 중에서 빨간색을 내야 되겠다. 네, 여기에 맞춰서 무조건 내요. 이 카드가 있으면 무조건 이걸 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 카드에 이 카드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아무거나 내면 돼요, 그냥. 대신 그 트릭은 못 따요, 그 사람은.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아무리 높더라도 못 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한 장씩 그냥 쭉 내려놓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과제로 이게 있어도 내가 만약에 국밖에 있다 그거밖에 없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고 다 같이 네. 지는 그렇죠. 다 같이 지는 길로 가는 거죠. 우주 탐사 대실패. 그렇게 되는 거죠. 우주미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성공 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눈치껏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카드는 그럼 도대체 언제 내냐? 이 트럼프 카드잖아요.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리드슈트를 선이 냈죠. 그러면 내 손에 리드슈터가 없어야 돼요. 없을 때만 트럼프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없을 때만 낼 수 있어요. 물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상관없죠. 그 트럼프 카드의 숫자는 상관없이 무조건 가장 센 카드가 되는 건가요? 이 모양이 제일 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트럼프 카드도 1, 2, 3, 4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4가 제일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가 여러 장 깔리게 되면 제일 높은 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손에 이 선이요, 트럼프 카드를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리드슈트는 로켓 카드가 되기 때문에 다 로켓 카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있으면. 근데 없으면 다른 카드 아무거나 내도 되겠죠. 이거 너무 확률이 낮은 거 아니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여기 우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인가요? 행동으로 왜게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게임은 이제 파티 게임이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힌트를 줘야 되는데 그 힌트가 바로 요 통신 토큰입니다. 이 통신 토큰은 중간에 막 카드 내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언제 쓰냐? 트릭과 트릭 사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즉, 한 사람이 트릭을 다 먹죠. 다음 트릭 들어가기 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게임 준비 단계에서 과제 카드를 나눠주기 전에, 요 과제 카드를 나눠주기 전에는 얘를 쓸 수 없어요. 과제 카드를 나눠주면 그때 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내요. 그냥. 네. 그리고 나서 얘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카드를 있는 건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죠. 네. 근데 표시 방법에 따라서 더 힌트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얘가 위잖아요. 이게 위입니다. 우주라서 위아래가 어디 있어 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냥 위라고, 머리가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위인데 위에다 놓는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나는 내가 가진 노란색 슈트 중에서는 6이 제일 높은 숫자야. 또는 맨 아래다 놨다. 내가 가진 노란색 슈트 중에서는 6이 제일 낮은 숫자야. 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뒀다. 중간이야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진 노란색 숫자는 이거 이게 유일해. 그렇죠. 이거 하나야. 역시 핑크님 이쪽에 강하시니까. 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힌트를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분홍색 카드를 5, 6, 9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5, 6, 9를 가지고 있는데 6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그렇죠. 아니까. 그럼 이건 힌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토큰조차 낼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5를 내면서 맨 아래다 두거나 아니면 9를 내면서 맨 위에다 두거나 내가 이걸 냈다는 걸 몰입하다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누구나 나도 그렇고 누구나 아 얘는 지금 통신 카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얘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보면 제가 요 카드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트릭을 돌다 보면 그러면 얘는 맨 위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통신이 일방향인 거잖아요. 네. 이게 가장 높아하고 일단 통신을 한번 보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거인 채로 계속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눈치껏 그냥 이런 카드들을 내면 아, 이 사람이 그냥 냈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알려주면 안 되나요? 행동 안 됩니다. 행동 안 네, 돼요. 빌런이 있었어요. 저를 주셔야 돼요. 아, 요거 빨간색 토큰은 내가 힌트를 한번 아까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상기 카드는 다시 자기 앞에 내려놓고 이 카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이미 이번에 사용을 했다고 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용 못 해요. 한 트릭이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임무. 임무일 땐 사용 임무에 한 못해요? 번밖에 사용 못 해요.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임무의 기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순서 토큰이에요. 임무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1, 2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네. 무슨 뜻이냐면 두 장의 과제 카드를 뽑아야 되고 1, 2 토큰을 사용해라 이 뜻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3장을 사용하고 화살표 표시의 토큰을 2개를 사용해라 이 뜻이에요. 먼저 토큰을 무조건 먼저 깝니다. 이렇게 앞에.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이렇게 둡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첫 번째로 무조건 이 과제를 성공시키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제를 성공시키란 얘기예요. 3장을 사용하고 1, 2만 사용하라 그랬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는 당연히 마지막에 성공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되는 거겠죠.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깔아놓는데 하나 있는 건 2개 있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라는 뜻이에요. 2개 있는 건 3개 있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3장이 있어요. 이렇게 3장이 있는데 카드 4개, 3장을 뽑습니다. 과제 카드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얘를 하고 두 번째는 얘를 하고 세 번째는 얘를 한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숫자랑 똑같죠. 근데 만약에 카드 4장에 요 기호 3개를 사용해라 라고 하면 요렇게 뽑히게 되겠죠. 네. 그럼 이런 어떻게 되냐? 요 1은 먼저 해도 되고 얘랑 얘 사이에 해결해도 되고 얘랑 얘 사이에 해결해도 되고 마지막에 해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조금 더 얘는 융통성 있는 애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메가가 있습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메가가 있고 카드 2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되면 7이 먼저 돼야 되고 7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은 무조건 마지막에 해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4장을 사용해라. 그러면 순서대로 깔아놓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얘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얘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가 되겠죠. 오메가는 무조건 마지막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임무를 분배할 때도 얘를 같이 가지고 보내요. 그 사람한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이건 뭐냐면 전파 사각지대예요. 보통은 우리가 힌트를 줄 때요. 얘를 두고 위, 아래 또는 가운데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얘는 힌트는 줄 수 있는데 이 힌트를 줄 수가 없어요. 카드는 내려놓는데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래서 빨간 면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얘가 제일 높은 건지 제일 낮은 건지 유일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카드가 있어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통신 토큰이 있고 옆에 빠바박 단절되고 숫자가 써 있죠. 네. 그러니까 한동안 통신 토큰을 쓸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옆에 3이라고 숫자가 돼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세 번째 트릭에 가서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두 개 두 트릭에서는 얘를 사용할 수 없지만 세 번째 트릭에 가서는 이제 드디어 너네는 요 통신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사령관 마커고 아래 뭐가 쫙 내려와 있죠. 네. 사령관의 결단이에요. 원래는 과제 카드를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안 깔아놓습니다. 뒷면으로 놓습니다. 사령관의 결단일 결단일 때는요. 그러면 이 과제를 혼자 다 가져갈 사람 있어 없어? 그러면서 물어봐요. 한 명씩. 너 할 수 있어? 없습니다. 할 수 있겠어? 있습니다! 그럼 하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요?
과제를 모르는 모르는 상황에서. 상태에서.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게 게임을 좀 돌리기 아니야. 게임을 좀 하다 보면 자기 그 카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번 판 나 카드 좋다. 이 감이 오거든요. 네. 그런 사람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사령관이 네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굳이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사령관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유가요? 네 가져가. 이렇게 하시겠죠. 이게 사령관의 결단입니다. 사령관만 욕을 먹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사령관이 아니라 폭군 아닙니까? 모든 실패는 사령관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네요. 마음의 위안이 되죠. 그렇죠. 위안이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령관은 자기 자신은 선택 못해요. 떠넘기기. 그거죠. 진짜 욕만 먹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더 이제 달라요. 화살표가 여러 개가 돼 있죠. 사령관이 과제 분배하기예요. 사령관이 과제 분배하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과제 카드를 뒷면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넘겨요.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장만. 한 장.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네 가져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건 보고하는 거니까 그래. 좀 낫네.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없어요. 최대한 골고루 나눠줘야 됩니다. 이걸 다 나눠줬을 때 2장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과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핑크 한 장, 뭐 머드 한 장, 당근 한 장 이렇게 가져갔어요. 과제를. 네.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 가져간 당근하고 저는 없지만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린이 안 가져갔군요. 그런데 핑크가 2장을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럼 안 가져간 사람하고 2장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령관이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골고루 가져가야 되는 업무 거예요. 몰아주기는 안 되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업무를 몰아주고 싶으면 한 명한테만 아까 그 표시 사령관의 결단으로 네가 그래. 다 가져가. 네가 죽어라 이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임무 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무 달성은 이 과제가 모두 해결이 되면 임무가 달성돼요. 그 첫 번째 임무가 달성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임무일지를 읽으면서 그럼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각자 스토리도 있어요, 나름. 이게.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너스로 추가 또 게임을 우리 또 코리아 보드 게임즈에서 또 넣어주셨습니다. 2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ISS를 향하여라 그래서 3개짜리 미니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넣어주셨고 그 다음 데이모스에서의 모험이라 그래서 몇 개짜리 또 이렇게 넣어줬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서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초심자 파티를 할 때는 1부터 차근차근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조금씩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5명이 하게 되면 어려워요. 이게 트릭테이킹 협력 게임 특성상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황금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황금 테두리가 되면 5명일 경우에는 이제 특수 룰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규칙서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난신호 토큰이 있거든요. 이 조난신호 토큰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난신호 토큰을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자기 카드 중에서 한 장씩을 왼쪽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또는 오른쪽 사람한테. 왼쪽으로 돌릴지 오른쪽으로 돌릴지도 의논해서 결정을 해요. 그럼 카드가 좀 더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요 8을 따야 되는데 나한테 요 9가 있는 거예요. 분홍색 9가. 그럼 그 사람한테 넘겨야 되겠죠. 쉽게 깼기 때문에 임무일지에 보면 여기 마크가 있어요. 여기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는 요번에 요거를 쉽게 깼어 하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에필로그까지 다 끝나면 네. 이제 게임을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거나 그런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한 판을 깨더라도 요 제일 단순한 마치 그 튜토리얼 같은 1을 깨더라도 깰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카드 배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에 따라서 다르고 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임무일지를 복사해서. 근데 이거 여기 있는 것만 다 해도 한참. 네, 팀을 6팀을 꾸려야 되거든요. 그럼 나 혼자 한다 했을 때 6팀을 꾸리고 50개 임무를 하려면 최소한 50개 임무인데 그걸 한 번에 다 깼다고 전제했을 때요. 그것도. 복사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팔 거 아니면 복사를 할 필요는 없다. 네, 50개의 임무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